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에세다빠 손철입니다. 네, 표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서 그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예, 우리 에세다빠가 여기 직원도 됐다가 저기 직원도 됐다가 오늘은 국세청 직원이 되셔서 그렇죠. 월급쟁이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연말정산 뽀개기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개념보다도 연초정산이라는 얘기가 맞는데, 그래도 이제 용어 자체가 연말정산이 익숙하죠.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상담하시다가 세금을 오히려 이른바 토해냈다 이런 분들 만나보셨죠? 저는 어제 술 먹고 토한 적이 있어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그죠? 그거 되게들 아까워하시죠. 근데 이제 보면 그 상담할 때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리를 했으면 뭐 인적공제든 아니면 뭐 연말정산 때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조금 가입해서 불입을 했거나 하여튼 조금만 관리를 했으면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평소에 관리를 안 해서 좀 이렇게 연말정산 이후에 오히려 뭐 돈 받아서 뭐 사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러면 거의 이제 멘탈 붕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리즈로 마련해봤으니까 잘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직장인들이면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냥 내가 뭐 어떤 항목에서 얼마 돌려받고 뭐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거 뭐 이런 거 보는 거보다 어떤 면에서는 체계적으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 프로세스를 익히시는 게 기본적인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오늘 뭐 방송 들으시면 그런 정리가 깔끔하게 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그 본인이 40세인 직장인이고 아내가 36세다. 첫째가 12살, 둘째가 6살, 막내가 3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내분은 매달 80만 원씩 이제 뭐 약간 이제 보조교사 형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가족 구성에 따라서 공제가 어떤 게 되고 얼마가 될까요? 잠시만요. 이거 애가 셋이네? 네. 설마 이거? 네, 거의 뭐 저랑 유사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케이스를 갖고 오셨는데요. 네,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일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소득공제는 일단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 인당 150만 원.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하고 이제 소득을 보거든요. 근데 아내의 경우에는 일단 총 급여에 대한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자녀 3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세율, 만약에 과세 표준이 1200에서 4600만 원 사이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를 곱하면 되니까 약 99만 원 절세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 또 세액공제 항목은 또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1인당 15만 원, 그리고 셋째부터는 30만 원 올라가고요. 둘째 이하인 자녀들의 숫자를 세서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75만 원,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14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 기본 인적공제나 이런 게 다 소득공제 항목이었는데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나누어진 부분이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조금 이제 이게 뭐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비용 개념이다. 그러니까 소득 자체를 줄여서 누진세율이라고 하잖아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건데, 그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소득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그냥 세금에서 절대액 기준으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으신 분들, 누진세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더 메리트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과세 방식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거는 연말정산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게 되면 그게 연말정산이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진세율로 종합과세가 된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 자체가 높아지는데,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옛날에 공부했던 생각 살짝 납니다. 네네. 이, 배, 근, 사, 연기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신데요. 일단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죠. 이게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이건 이제 연말정산 끝나는 게 아니고 종합과세가 된다. 근데 여기에 일반인 직장인들도 해당되실 수가 있어요. 어쩔 때 해당이 될까요? 이를테면 해외 펀드를 가입해서 수익이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좋아서 판매를 했어.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15.4% 과세를 하잖아요. 이게 2천만 원 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전용 비과세 펀드를 가입하면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공적연금소득, 연금소득 중에서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고요. 사적연금소득은 연애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되니까 나후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뭐 연금저축 같은 거 가입해서 빼내는 연금소득이 그 연애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타 소득일 경우에는 이제 300만 원을 넘었을 때 종합과세가 된다. 그런데 느끼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종합과세인데 여기에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뭐 본인이 뭐 이렇게 세금도 계산해야 되고 비용 처리하고 이런 게 좀 귀찮고 이게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자동적으로 혜택을 갈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나라랑 근로소득자인 개인이랑 연말에 이제 정산을 한번 하는 거죠. 기존에 그냥 쭉 세금 편안하게 내시다가 막판에 정산 잘해야 되겠네요. 네네. 이거는 이제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자료가 첨부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총급여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겁니다. 그러면은 비과세 소득이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총급여액이 낮아지겠네요. 네. 그러면은 돌려받는 세금도 이제 늘어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포인트. 내가 그 내는 총급여액에 비과세 소득이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 거야? 이걸 찾아보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제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뭐 사업소득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뭐 이제 비용을 알아서 증빙을 하게 되면 이 공제를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근로소득자들은 자기가 비용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했는지 증빙하기 어려우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근로자들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근로소득을 비용 개념으로 공제해주겠다. 이게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자기 받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는 뭐 개인이 신경 쓸 거 없이 딱 세팅은 돼서 나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득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표 대표님 소득 공제 중에서 생각나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좀 뭐 기본적으로 계속 뭐 봤던 게, 저는 5월 종합신고 대상이긴 한데 뭐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건 종합소득 뭐 신고자건 다 되니까 인적공제 가장 먼저 기억나죠. 네네. 일단은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서 소득공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적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쓸 테니 그거를 세금으로 공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라는 게 있고 추가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사회적인 취약계층들, 경로 우대라든가 나이가 많으신 분,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이런 소득공제 항목이 인적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또 본인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내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뭐 이렇게 물론 저축이긴 하지만 일단은 본인도 이제 돈을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보험료도 공제를 해줍니다. 전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2월 된 기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소득공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소득공제, 뭐 이를테면 집 살 때 돈을 빌렸어요. 네. 그러면 뭐 이자 나가고 이런 것도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 흔히 뭐 칼럼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신용카드 잘 써라 이런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이제 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그리고 아주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가입했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청약저축 가입하면 뭐
일정 구간에 따라서 연 24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거 있죠. 40%를. 네. 이거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일몰된 상품인데 예전에 그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소득공제 장기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장 펀드. 그렇죠. 이른바 소장 펀드. 네. 그걸 가입해서 불이익 금액에 대해서 또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게 과세 표준이다. 세금을 내게 되는 기준, 네. 과세 표준. 네네네. 예. 그리고만 이 과세 표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좀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소득공제를 잘 받으면 되겠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인적공제를 잘 못 받더라. 이거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가장 이제 낮을 때는 6%, 가장 높을 때는 40%의 이제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걸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이제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그 근로소득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액은 무조건 빼주겠다 이런 게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요. 아이가 이제 물론 이제 양육수당 이런 게 또 이제 돼서 이제 나중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자녀가 있으면 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뭐 연금저축 같은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또 세액공제 해주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랬을 때 또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잠깐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비용으로 앞에서 빼주던 걸 세금이 결정 난 다음에 그 세금을 줄여주는 걸 세액공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이전 정부 시절에 사실 좀 꼼수를 썼잖아요. 세금 더 내게 하려고 사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면 좀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이 세액 감면이라든가 세액공제를 빼면 이제 결정세 진짜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있죠. 그러니까 세금 자체를 또 줄이려면 어떤 걸 잘해야 되느냐? 세액 공제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관련된 금융상품에 돈을 적절하게 잘 불입을 하게 되면 세금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네. 연말까지 그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결정세액이 결정이 되면 원천적으로 냈던 세금을 이제 완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더 냈다, 그러면 이제 환급을 받는 거고 덜 냈다, 그러면 내는.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예, 뭐 그 멘트상으로는 그런데요. 쭉 이제 흐름도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뭘 빼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결정이 되는가. 그래서 그게 내가 매월 냈던 기납부세액과의 차이만큼 저희가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토해낼 수도 있고 이런 그림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가 흘러간다는 걸 저희가 이해했네요. 예. 그 흐름도에 대한 오늘 강의안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시청 자료 보시면서 청취하시면 또 효율적인 청취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1번이죠. 저희가 나머지 또 엑기스들이 뒤에 쭉 이제 붙을 테니까요. 연말정산 뽀개기 2탄을 기대하시면서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